이렇게 추운 날에도 강아지 산책을 시켜줘야 될까요? 강아지 산책 저도 엄청 고민되거든요. 진짜 추운 날에 저는 이제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송송이 산책시켜 줘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못 나가면 또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그러면 그런 날은 송송이한테 미안해서 저도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그런 날은 이제 송송이랑 시간 보낸다고 집에서 보내고 이런 날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도 산책은 필요하죠. 일단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책은 아이들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겨울철에도 당연히 생길 수는 있어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도 하는 정서적인 문제가 강아지들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일조량에 따라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햇빛을 받으면 낮 시간 동안에 생성이 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분도 좀 좋게 만들고 더 활기차게 만드는 거죠. 활동성도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햇빛을 받지 않았을 때 주로 분비가 되는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만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세로토닌도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도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산책을 하지 않고 햇빛을 거의 받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겨울철에는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처럼 기분도 계속 안 좋고 축 처져 있고 활동량도 떨어지고 이런 정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산책을 할 때만 배변을 하는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그 실외 배변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일부러 집에서 산책을 하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배변이나 배뇨를 참는 성격의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산책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추우면 진짜 네.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망설여져요. 정말 추운 날에는 나갔다가 괜히 감기라도 좀 걸릴 것 같고, 아이들이. 그래서 잘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진료실에서 자주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보호자님께서 이렇게 추운데 산책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겨울철에 산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요령을 가지고 산책을 해주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아이들, 모든 강아지들이 똑같이 산책을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대형견일수록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고요. 비만도가 높은 아이일수록 추위에 잘 견딜 수 있어요. 그 이중모 같은 아이들, 예를 들면 뭐 시베리안 허스키라던가 북반구 유래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모로 추위에 잘 견디는 편이긴 한데, 단일모를 가지고 있다던가 털이 짧은 아이들은 아무래도 추위에 견디기 어렵기도 하고요. 6개월 이하의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거나 혹은 노령의 아이들 혹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추위에 견디기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저희가 너무 추운 날에는 산책을 하면 안 된다, 산책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온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좀 있거든요. 외부 환경 온도가 7도 이상이 되면, 영상 7도 이상이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온도로 안내를 드려요. 근데 이제 7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형견들, 추위에 약한 품종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온도이고요. 보통 물이 얼게 되는 어느 점인 0도씨 이하의 경우에는 소형견뿐만 아니라 단모종의 아이들 혹은 장모종이지만 털을 짧게 깎은 아이들,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하 7도씨 이하가 되면 뭐 대형견이든 비만의 견이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추위에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활동을 너무 길게 가져가시는 것을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러한 온도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품종이라던가 비만도라던가 활동량이라던가 체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터프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TACC라고 하는 터프트 애니멀 케어 앤 컨디션 스코어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그 스코어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표를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낮은 온도에서 산책을 했을 때 좀 주의해줘야 되거나 좀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일기예보를 잘 확인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이 되는 온도 7도씨 이상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활동량을 좀 늘려서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7도씨 이하 혹은 0도씨 이하가 되면 아이의 품종에 맞게 산책 시간이라던가 산책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할 때 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기온뿐만 아니라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인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0도씨 이하의 상황에서 비나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얼음이 얼거나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뭐 나가실 때는 부츠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눈을 녹이기 위한 제설제가 도로에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의 습성 중에 하나가 발을 핥는 습성이 있을 수 있는데, 산책을 하고 나서 발바닥에 묻은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섭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 위장관 장애라던가 뭐 전해질 불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피부에 오랫동안 접촉해 있음으로 생길 수 있는 화학적인 작용이나 반응으로 인해서 그 화상 같은 것들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해주시면 좋고, 부츠라던가 혹은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책을 하고 나서 발바닥이라던가 발등에 뭉쳐져 있는 제설제를 반드시 물로 좀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모종이나 소형견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옷을 입혀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옷을 입혀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단모종, 그리고 아니면 털이 원래 긴 아이들인데 뭐 미용을 해서 좀 털이 짧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터틀넥 형태의 목까지 오는 방한 옷을 좀 입혀주시고 산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이중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뭐 대형견 중에 시베리안 허스키라던가 아니면 북방구 유래의 아이들, 예를 들면 스피츠라던가 포메라니안 아이들 같은 경우에 털이 워낙 많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패딩 하나 정도는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옷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방한용품을 준비를 해서 산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책 나가실 때 물론 꼭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줄을 꼭 착용을 하고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사람과 다르게 눈으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후각 정보로서 그 길을 외우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눈이 덮인 도로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후각 정보와 다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밖으로 나간 것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주의하셔야겠지만 꼭 겨울철에는 그 하네스라던가 목줄이라던가 리드질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설제라던가 이런 피부 보호를 위해서 부츠라던가 신발이라던가 양말 같은 것들을 시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젖고 얼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 부츠나 신발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처음 이제 산책을 하려고 부츠나 신발을 신으면 너무 어색해서 아예 그냥 걷지 못하고 딱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꼭 집 안에서 먼저 적응을 하고 나가주시는 게 좋아요. 산책을 나가기 전에 신발을 먼저 신겨서 실내 활동을 먼저 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신발이나 부츠를 신고 밖으로 나가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도 산책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못 나가는 날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짧은 산책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면 너무 추워서 뭐 빙판길이어서 저희가 산책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엔 부득이하게 산책을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 활동을 집에서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아까 냄새 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노즈워크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노즈워크 장난감이라던가 나와 있는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사료라던가 간식이나 이런 것들 여기저기 숨겨놔서 아이들이 스스로 냄새를 맡고 그 간식을 찾는 그런 놀이,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겨울철에 실내에서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으로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조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도 하는데요. 햇빛을 받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나가지 못하더라도 햇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커튼을 좀 열어서 평상시에 집으로 좀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신다던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라던가 아이의 집을 뭐 베란다 쪽이라던가 빛이 들어온 쪽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겨울철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병원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체중이 엄청 증가돼서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거는 산책을 못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군고구마 때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산책량이 좀 줄고 아이들 활동량이 줄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던 똑같은 양의 사료라던가 간식을 주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체중이 좀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실외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산책이나 활동량이 좀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철에 조금 더 급식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거의 경험이 없긴 한데 특히나 이제 개인 차고지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자동차 부동액을 아이들이 먹고 급성신부전이 와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동액 성분이 에틸렌 글라이콜인데 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굉장히 좀 단맛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에틸렌 글라이콜을 겨울철에 아이들이 먹고 급성신부전이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경험을 해본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개인 차고지를 가지고 계시고 뭐 차량 용품 중에 부동액을 관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기존의 부동액 성분이 에틸렌 글라이콜이 아닌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나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뭐 콧물도 좀 나고 기침을 하고 마치 사람들의 감기 증상처럼 아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일단은 겨울철에 산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겨울철 건강관리 중에 호흡기 질환, 감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